자, 새롭게 개선된 우리 다반 클리닉 밴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기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기 방식은 이제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죠? 유형. 우리가 얘기하면요. 공법 유형이죠. 공법 유형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원구시, 장적용. 어떤 원리, 그 다음에요. 구성 요소, 그 다음에요. 원구시, 시공 순서, 원구시 장적용에서요. 장단점, 그 다음에 장적용, 적용성, 그 다음에 용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기본적인 부분에서 기본은 뭐냐 하는 건데, 우리 원리를 얘기하죠. 원리. 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방식 원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부식에 대한 메커니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부식은 FE가, 우리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자, 부식에 대한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모식도를 그린다. 그래서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다. 철근이 이렇게 있죠. 철근이 있으면 이제 철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동태 피막층이 이제 파괴되는 요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성화 깊이 x는 a 루트 t죠.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중성화 깊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부동태 피막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태 피막에 따른 부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철근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이제 부식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죠? FE가 Fe, E 플러스 E 마이너스에서 음전하를 두 개를 잃고요. 이 불완전한 상태의 철이, 이온이 어떻게 된다? 물과 H2O와 그 다음에 H2O와 O2를 만나서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FeOH2가 되고 FeOH3가 되는데 이 3가 뭐예요? 이게 적색의 녹이다. 이 녹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에 대해서 어떤 부식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데 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철근이 부동태, 그다음에 활성태, 그다음에 분해, 부식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된다라는 거니까 철근의 부식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부식에 대해서 이제 전기 방식을 한다 그러면 전기 방식의 원리는 어떻게 되죠? 원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이제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꺼낸다면 외부 전원법은 여기 이제 양극이 있어요. 양극이 있고요. 보통 이제 티타늄 같은 걸로 좋은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를 전원으로 연결하죠. 물론 전원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물론 전원은 외부에 있어요. 하고요. 이게 이제 P 방식체인 이제 철근이 있죠. 철근.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지면 그렇고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요. 전기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음전하가 가죠. 이 음전하를 우리가 이제 방식 전류라고 얘기하는데 방식 전류를 가면 아까 철이 Fe 플러스 상태에서 얘가 방식 전류를 공급받음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플러스를 이렇게 되니까 다시 안정화된 철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외부 전원법 하고요. 희생양극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이 철을 이게 이제 양극을 아연 같은 좀 싸구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양극을 뭐 아연 이런 것들로 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이 전위차가 낮은 이 금속을 연결을 한 거죠. 그럼 얘가 전위차가 낮은 금속이 어떻게 된다? 저 방식 전류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철근이 안정한 상태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외부전원법과 희생양극법을 보시면 외부전원법은 어떻게 한다? 전원이 확실하게 공급이 되니까 대규모에 적합하다. 복잡한 규모에 적합하다 하는 거고요. 희생양극은 어떤 부분이에요? 단순하고도 소규모에 적합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규모라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갔냐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비. 얘는요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시공비.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옆에 내용, 우리 이제 그 첨부해드린 자료를 보면 희생양극법은 어떤 얘기를 한다? 소규모, 얘는 대규모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형이 얘는 간편하지만 얘는 복잡하고 복잡하다 하는 거고요. 협소한 장소에 설치도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류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전류 조절이 가능하다 하고요. 유지 관리가 얘는 불필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뭘 쓰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은 부식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아니, 부식의 원리가 아니라 전기 방식의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희생양국법과 외부전원법의 비교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원리, 비교, 시공시 주의사항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사에 대한 어떤 기술이 들어가죠. 즉, 기술사는 뭐가 필요하다? 기술사적 의견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실무상의 어떤 개선점이 없는지 이 개선점을 발췌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 돌산대교나 어떤 다른 대교의 여타의 대교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방법을 쓴다? 외부전원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부전원법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별도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극은 떨어져 나가 있지, 그 위에다 도장을 하지는 않는지, 또 도장을 하다가 단선이 되지, 이 엉망으로 돼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죠?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어때요? 전류가 직열로 연결된 게 아니라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어떤 통전하는 부분이 분명히 약해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전기에 대한 그 흐름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유지 관리하는 분들이 전기적인 어떤 이 관리 담당자는 전기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건 뭐죠? 일단 공법용에서 원리나 차이점, 또 시공 순서나 시공시 주의사항, 즉 원리, 차이점, 시공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인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득점을 막기 위한 얘기는 뭐예요? 어떤 기술자적인 의견에서 현장에 실태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제시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어떤 기사처럼 답안을 쓸 것이냐, 아니면 기술사적으로 어떤 의견 제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볼 때 항상 어떤 얘기를 한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사 협회에서 얘기하는 기술사의 정의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요. 예, 우리가 실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용 가능한 대안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끝에 어떤 의견적인 부분을 실무의 베이스를 두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